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경기 인천교구는 1,30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와 300만 명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를 담당하고 있는 교화의 거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인교구청을 신축하기 위한 기공본고식을 갖고 이 불사를 효신불사라고 명명하며 교도들의 합력과 정성으로 새로운 교구청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인천교구 김홍선 교구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경기 인천교구의 신축불사와 교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기 인천교구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수도권의 요충지입니다. 먼저 경기 인천교구는 어떻게 이루어진 교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경인교구는 교단 반백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대산 종사님께서 수도권 교화에 집중하라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종로교당에서 안양교당을 내셔가지고 교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 후에 원기 71년도에 이제 수원 교구가 신설이 되었고 이타원 이정무 교구장님께서 13개의 교당을 가지고 활발한 교화를 하셨고요. 네. 또 원기 79년도에 이제 경기 인천 교구로 개편이 되어서 역대 7분 교구장님께서 활발한 교화를 하셨습니다. 경기 인천교구는 4개의 지구로 나뉘어져 있고 43개의 교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지역이 넓게 버프하고 있는데 이 거리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정지도를 다니려면 서울에서는 오전에 두 군데도 다니고 했는데 여기는 그럴 수는 없고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이렇게 거리상 그 제약 때문에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인교구는 출가 제가가 정말 그렇게 알뜰하고 살뜰하고 정이 많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우리 경인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지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1,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네네. 인천에도 300만 명이 거주하는 1,600만 명이 거주하는 곳에 우리 교화 거점이 경기 인천교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비전으로 운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화의 비전을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오랜 세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찾았지만 그 결과라는 게 그렇게 아주 혁혁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우리 교무님들 워크숍을 했습니다. 네. 교화의 핵심은 가족 교화에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가족 교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교화의 에너지를 창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가족 교화를 통해서 이런 가족을 만들고 이런 교화를 하고 이 봄에는 목련꽃이 활짝 피어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목련꽃 피어나는 걸 팝콘이 피어나는 걸 목련꽃이 피어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목련꽃이 피어나듯이 팝콘이 터지듯이 그렇게 해서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나아가면 우리 원불교 교화, 수도권 교화, 세계적인 교화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가족 교화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감사일기를 통한 가족 교화, 또한 사축이제를 통한 가족 교화, 가례를 통한 가족 교화, 또한 이 채움과 비움을 통한 가족 교화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이 경인교구는 30, 40대 가족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가족 교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인 또한 수도권 교화가 어떤 활로를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일기를 통한 가족교화, 사축이제를 통한 가족교회는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것이겠지만요. 네네. 가례를 통한 가족교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가례를 통한 가족교화는 모든 의식이 있잖아요. 네네. 교당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는데 가정에서 열반기념제를 한다. 그러면 교당에 있는 식순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생일기도를 한다. 또한 어떤 의식을 한다. 출생기도를 한다. 그럴 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참석해서 하다가 보면
정말 거기에서 많은 감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화는 저절로 온 가족 교화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원불교의 의식에 가족들을 조금 더 많이 접목시킨다는 초청하고, 거지. 예, 의식과. 예. 채움과 비움을 통한 가족 교화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삶이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게 쉬운 삶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오늘 하루 삶이 너무 힘들었다. 정말 신선한 삶이다.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들과 저녁 심고를 올리고 아침에 10분이라도 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장만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이 신앙과 수행을 생활 속에서 아우르자, 불법으로서 생활을 빛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인교구에는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의 교도들이 많이 그렇죠. 거주하고 교당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가족 교화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은 등한시하거나 조금은 다른 일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가족 교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하거나 녹록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나는 자유롭게 한다 하는 차원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 예. 이건 무서운 일이죠. 이 방치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세에서 헤매이다가 나중에 어떤 경계를 당하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정말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축을 형성해 주는 것이 모든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 이 아이들의 정신의 축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삶에 크나큰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족 교화는 우리 현재 신앙하고 있는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서 가족이 3분인데 2분만 다니신다 하면 그 한 가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원불교 신앙으로 인도해서 한 길을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명상하고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 경인교구의 교화의 주축은 4개단체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경인교구 4개단체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공회에서는 이번에도 그 김치 나누기 행사를 했거든요. 네. 가을에 김치를 담그고 김장을 하고 나서 이 봄이 되면 김치가 익어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버리기도 하고 뭐 어쩌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저희는 해마다 김치를 담그지요. 네. 금년에는 수원교당에서 담글 수 없어서 수원시립요양원에서 이제 김치 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5kg씩 담아가지고 한 2,000상자를 만들었어요. 2,000상자요? 네네. 2,000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경인교구 전 교당에 다 나눠주었지요. 근데 이제 도에서 기금을 조금 은혜를 받았고 또한 본공의 기금과 또한 교당에서 또 기금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김치도 맛이 있다 하는 거고 그 어려움에 처해서 살고 계시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가 이 교당 저 교당 끊임없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치 나누기뿐이 아니라 이 번개교당을 끊임없이 간식으로 지원을 돌아가면서 해주고 계세요. 아, 본종교당이군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130명 떡볶이, 어느 때는 130명 핫도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빈틈없이 잘해요. 그리고 청운회에서는 또한 언제나 5월이 되면 좋은 아빠 되기 운동, 그 운동을 해서 정말 나는 정말 아빠 노릇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주고 또한 30, 40대 그 교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가족 캠프다, 뭐 부부 훈련이다, 가을 인화 운동회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여성회가 또 중요하죠. 근데 여성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통일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이 엄마
엄마와 자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외로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처럼 교무님도 인연계 맺으면 결혼하면 엄마처럼 또 여성의 회원들도 결혼 맺으면 엄마처럼 집에 데려다 재우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 결혼 사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탈북 청소년 후원 사업.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 적응 기간을 마치고 나갔을 때 그 아이들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 냉장고를 사준다거나 뭐 무엇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것들, 또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이문 공연이라든가 또 일일 찻집을 통해서 이 모든 자선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어려운 데를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또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이제 교화 교제도 개발하고 연합법회를 통해서 이제 교화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지요. 여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결혼 사업은 예, 예. 말씀하신 부모를 예, 그렇죠.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은자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은자녀 은부모가 네, 되는 네. 그런 사업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죠, 아이들이. 통일 이후의 세대에 정말로 그렇죠. 필요한 관계들이 네, 아닐까. 전화할 때 엄마 한다는 거예요. 네, 엄마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경인교구청에 대한 말씀을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현재 신축불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기 88년부터 새로운 교당을 지어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새로운 경인교구청을 마련해야겠다 이 소원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도님들께서 어떤 이유일까요? 앞으로 원불교 2세기를 우리가 선도해야 될 경인교구 또한 이 수도권 그런 입장에서 정말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 원불교 2세기의 교화를 책임질 수 있다, 선도할 수 있다, 견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그 건축 그 건물 자체는 네. 함타원님 계실 때 집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어렵사리 돈 없는데 집을 지으셨겠어요. 네. 그 집을 한 40년간 저희가 사용하다가 이제는 인체 구조로 말을 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를 다 갖춘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원불교 2세기의 혁혁한 교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네. 여기 와서 상처받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이 저희 교당이 경사가 35도는 됩니다. 네. 올라가는 경사가. 네. 언덕. 예, 언덕이죠. 네. 그러니까 언덕백이라고 하는데 그 경사를 30대에 오르내리던 어르신들께서 80이 되도록 그 경사를 오르고 내리고 하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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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 날 법회를 보시고 어르신께서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경은 저쪽으로 가서 아이고. 깨지고 아이고. 지팡이는 어디로 간 줄 모르고 다리는 피가 흐르고 아이고. 얼굴 볼 이쪽 볼이 또 피가 흐르고 아이고.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랐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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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원로님께서는 괜찮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시지만 그걸 보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네. 왜 30대 어른께서 80이 되도록까지 이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이런 아픔을 당하셔야 하나 하는 것과 알고 보니까 그분 한 분이 아니었어요. 네. 네.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네. 정말 원로님의 그 처연한 눈빛, 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넘어져서 교무님 또 신경 끼고 나도 다쳐서 아프고 네. 네. 이런 처연한 눈빛이 자꾸 이렇게 어른거려서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원불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어른, 이 원로님들이 어른님들도 때가 되면 떠나시겠다. 이건 안 되지. 30대에 꽃다운 나이에 원불교 오셔가지고 80이 되도록 사셨는데 제가 아사법생을
하고 사무여하는 정신으로 뭔가 이걸 한다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른님들께서 좋은 법당에서 몇 번이라도 법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 마음 기쁜 마음을 안고 이제 생활하시다가 열반에 드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네, 네. 제가 효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보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 상황의 핵심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을 결심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교구나 수원교당 그 정말 책임자들께서 흔쾌하게 이렇게 응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당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느 교당에서든 새로 지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다시 고쳐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구장님께서 이 불사를 말씀하실 때 항상 교화불사, 소망불사 그리고 효신불사라는 말씀을 꼭 붙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세 가지로 불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뜻은 무엇인지요? 저희가 이제 이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건 다 준비가 된 상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준비는 안 됐는데 세월은 흐르고 원로님들은 떠나실 상황이 되어 가고 또 이미 몇 분은 또 많이 떠나시고 이런 상황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초조하지요. 그럼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나? 처음에는 소망불사다. 저부터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소망을 법신불사님 전에 기원하기 위한 소망불사. 그 다음에 이제 생존에 계시든지 열반하시든지 그 부모님을 위한 효신불사. 우리가 부모님께 입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많은데 이 효신불사로 공덕을 쌓아드리면 얼마나 빛이 날 것인가. 세 번째 신앙불사가 중요한데요. 네. 우리 아이가 와서 앉을 수 있는 한 평의 공간. 네. 그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게 신앙불사였죠. 뒤에 보이는 이 모습이 아마 완성되고 나면 보일 만한 네. 경인교구청의 모습인데요. 뭐 훌륭한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계를 해주신다면. 지하 1층은 교구 사무실로 돼 있어요. 교구 사무실, 단체 회의실, 또한 교구 숙소, 또한 의장실, 역사 보존실, 또한 대각전이 저 옆에 바로 있어요. 네네네. 또한 지상 1층에는 선방도 있고 또한 생협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또 지상 2층은 효심관이 그 자리에 있고 교무님들 숙소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 옥상은 아주 수원시의 전망대 역할을 할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저기 가서 보면 여기가 수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시다시피 저 뒤에가 팔달산이라서 저렇게 이렇게 그림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대로 다 그게 자연 바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중보사님께서 새로이 교당을 신축할 때는 영모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효신관하고 영모전은 같은 공간인가요? 아니죠. 네. 효신관은 효심 그 자체예요. 아주 특별한 공간이군요. 특별해요. 음. 저는 효신불사를 이 경인교구청과 수원교당에서 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수원은 정조대왕님의 효심이 가득 담긴 효의 도시예요. 네네. 정조대왕님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의 삶을 너무나 애틋하게 여기시고 수원 이 화성을 지어서 거기에서 어머니 회갑을 하면서 아버님까지 함께 회갑식을 하셨거든요. 네네.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효의 도시에서 이 경인교구청이라는 수원교당이라는 성스러운 성전을 지으면서 효의 공간을 두지 않고 짓는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효심관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효심관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신축 불사에 이렇게 합력을 해주신 그분들의 공덕을 기려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 효신관으로 한 20년 동안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이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겨질 거라는 그래픽 네. 디자인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군요. 효신관이. 네, 지금 완전히 초안인데 네.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컴퓨터를 딱 이렇게 누르면 저희 아버님 조남을 딱 누르면 네. 영상으로 아버님 사진이 딱 나오게 하려고요. 아버님 사진이 딱 나와서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시게. 그리고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부모님 목소리를 듣게. 그렇게 하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흔들리는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공간. 정말 우리 부모 자녀로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지 못할 상황이면 여기에 오셔서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나의 진화를 찾아가자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해서 네. 다운 효신관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영모전은 법당 2층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2층에 자모실과 이 영모전을 함께해서 거기서 의식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이 교구청이 완성되면 많은 교도님들이 기대도 하시고 또 활발하게 이제 정말 교화를 앞장서서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신 개벽, 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근데 정신 개벽을 이렇게 모토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어느 교구청이나 다 그럴 테지만 저희도 정신 개벽은 메카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법정 스님께서 예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진토이다. 티끌 세상이다. 풍진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덧붙여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인토임을 알아라. 인토. 인토가 무엇이냐? 참아가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아가면서 사는 세상.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참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 참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참다가 참을 수 없을 때 무엇이 나오냐고요. 문제가 네. 발생이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절로 참아지도록 이렇게 해서 마음 수양을 할 수 있는 이 정신 개벽의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네. 말하자면 30대, 40대, 50대, 60대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걸 당연히 생각하죠. 또한 지역사회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하잖아요. 종교가. 우리가 종교 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이 사회가 더욱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훈훈해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영향을 끼쳐줄 게 무엇인지 순기능을 행할 게 무엇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결혼식도 이제 할 수 있고 또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어떤 뭔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도님들 또한 우리 경인교구 또한 수원교단 교도님들이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모든 지적인 이 인력을 동원을 해서 인적 자원을 동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정말 정신개벽은 메카 그 성지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신축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적지를 다녀가시면서 저긴 어디지? 원불교 교당이구나 네. 느끼시면서 문을 아마 열어놓으시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되고요. 한 가지는 그래도
물건에도 정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네. 옛 교구청의 모습은 또 남는 어떤 감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네. 아마 옛 교구청 수원교당에서 마지막으로 법회 보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산 선사님께서도 와주셨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념사진을 이렇게 남기시기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 공간에 대한 감상 혹시 네, 당연히 해주실 수 아쉬움이 있을까요? 있죠. 저도 정말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때로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원불교 2세기에는 조금 더 세대 간의 벽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신축을 결정했지만 정말 이 건물을 그대로 둘까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그대로 두어서는 이 건물다운 건물 만들 수가 없고 또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후세들이 또 다시 건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교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예 모든 걸 아쉬움을 안고 했는데 정말 우리 정말 이 법회가요, 법고 창신 법회예요. 우리가 옛 것을 본받고 새롭게 창조하자. 이래서 지금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 그렇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고 개벽에 따라가는 것이 또 우리의 그렇죠. 숙명, 사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교무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교무님께서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분에 파랑새와 허수아비로 당선되셔서 엄연한 동화 작가이십니다. 네. 요즘에도 동화를 많이 예, 동화 만들고 작가인데 요즘은 동화 쓸 시간이 없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집이 골조 공사를 한다 하면 저는 한 단계 나아가서 내장 공사, 내부 공사 준비를 해야 돼요.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며 또한 봉불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을 생각하기가 24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아쉬움은 정말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요즘 다행스럽게 생각한 건 네. 어느 때는 정말 참 힘이 들어요. 네. 힘이 드는데 정말 힘이 들 때마다 제가 그 문학세계 저는 동화 부문이거든요. 네. 까치를 보든지 풀 한 포기를 보든지 꽃 한 송이를 보든지 거기에는 제 나름의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때로는 환타지의 세계, 때로는 그리움의 세계, 때로는 아픔의 세계 그런 게 있으면서 그 세계에 빠지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많은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나 해서 다행스럽다. 제가 어쩌다가 문학을 가까이 해가지고 이 문학의 숲에서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면서 문학과 인생의 아름다운 조화, 문학과 종교의 아름다운 조화, 참 아름답다,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거죠. 어서 이 불사를 마치시고 동화를 좀 네. 많이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열심히 듭니다. 해야죠. 아마 많은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경인교구의 교도님들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물론 하시겠지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카메라를 지금 보시고 제일 왼쪽 카메라 보시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할 정도로 뭐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내부 공사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국에 계시는 이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혈심혈성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합력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간 신축불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우리 교도님, 전국의 교도님과 우리 경인 교도님 마음을 대변할지는 모르지만 정동묵 시인의 꼭 가야 하는 길이라는 시를 올리겠습니다. 걸어가지 못하는 길을 나는 물이 되어 간다. 흐르지 못하는 길을 나는 새벽 안개로 간다. 넘나들지 못하는 그 길을 나는 초록으로 간다. 막혀도 그래도 나는 간다. 혼이 되어 세월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구장님 말씀 받들면서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효심으로 하신 일인데 오히려 혜택은 정말 후세들이 더 많이 보는 일이 되겠구나. 네. 이 경인교구청의 모습은 정말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실용으로 발전하고 결국 후대에 남는 정말 거룩한 도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법신불사원님께서 만들어진 일이고 처음에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정말 이렇게 시작한 일이 좋은 일로, 좋은 결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